주주 이병철 돌아가신 지가 좀 돼서 80년 이건희 아니고요.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이 9%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2등을 누가 해요? 여기 나와요. 삼성생명이에요. 여기가 8.23% 이러는데 소수점 이하는 우리 약하잖아요. 8%. 세 번째 삼성물산이라고 여기는 4.6%. 네 번째 이제 나와요. 이건희 회장 얼마? 3.66 나와요. 다섯 번째 홍라희가 누군지 알아요? 부인 이재용 부회장의 엄마. 여기가 0.7.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의 실질적 주인이라고 하는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 가지고 있어요? 0.6이에요. 0.6의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삼성그룹 전체를 재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재용 부회장을 우리가 비웃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전체 얼마짜리라고? 340조. 340의 1%는 얼마예요? 3조 4천억 원이죠. 0.6이면 얼마인 것 같아? 2조 한 5천억 원쯤 되겠죠. 여러분 그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웃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자격은 있어요. 이거 이상하잖아. 0.6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 근데 봐봐요. 국민연금은 어차피 경영에 신경 안 쓰니까 삼성생명 이거는 일대주주가 아빠예요. 이건희 회장이 일대주주예요. 아빠 거, 내 거. 엄마 거, 내 거. 삼성생명 아빠 거, 이것도 내 거. 그러면 삼성물산만 남은 거죠. 이 삼성물산에 안타깝게도 이재용 부회장의 주식이 단 한 주도 없었어요. 여동생 2명도 단 한 주도 없었어요. 믿을 건 아빠인데 아빠도 1.4%밖에 없었어요. 큰일 났지.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해서라도 자기한테 유리한 지분 구조를 가지려고 했었던 거예요. 지금 삼성은 난리 났어요. 왜? 삼성이 난리 난 게 아니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난리 났어요. 겨우 재판 잘 받아가지고 풀려났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 검색해보세요. 검찰 압수수색 삼성물산 쳐보세요. 어제부터 들어가서 지금 두 번째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검찰이 정확하게 찍었어요. 어디에 가면 증거가 있는지 정확하게. 요 구조를 지금 검찰이 다시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고 아까 우리 산수하다가 다시 왔잖아요.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에 삼성전자 주식을 전체 자기 총 자산의 3% 이내로만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얼마다? 2, 3은? 6조. 근데 여기 방금 얘기했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몇 프로를 가지고 있어요? 8%. 여러분 이 8%가 시가총액 340조의 8%면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나오죠. 계산해 보세요. 30조. 어렵죠. 그러니까 40조, 그지? 계산 헷갈리니까 40조도 버립시다. 아직은 몇 푼 한다고. 300조 계산해갖고 8%면 얼마예요? 38에 24. 법은 6조 이상을 가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24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위반이에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처벌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왜 이럴까? 궁금해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누구한테? 최종구 금융위원장한테. 위원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이분이? 의원님이 초선 의원이라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보험이라고 하는 건 남의 돈으로 장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보험업을 운영할 때 이 3% 이내로 가자라고 할 때 이거 3% 계산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죠. 시장 가격이 아니라 취득 원가로 해라. 고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씨 무슨 말이야 도대체. 난 모르겠더라고. 제가 진짜 초선 의원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아무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런 문제에. 시장 가격은 뭐예요? 그냥 쉽게. 시중에서 파는 가격. 그래 어제 저녁에 그 주식시장에서 거래됐던 그 주식 가격, 취득 원가는 뭘까요? 원래 취득할 때 살 때 가격 이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 뭐냐면 여러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샀던 해가 언제냐? 1988년입니다. 응답하라 1988에 성덕선이가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덕선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88년도에 샀어요. 그때 얼마짜리야? 얘가 5만 원에 샀어요. 근데 여러분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 갈 때 있잖아요. 2017년에 감옥 갈 때 시점에 삼성전자 한 장의 주식이 얼마인지 알아요? 주식 가격이 250만 원이었어요. 시장 가격은 250만 원. 취득 원가는 5만 원. 250만 원짜리를 5만 원으로 계산으로 해주니까 50배를 축소시켜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이 계산이 6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제가 초선 의원이라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은행도 위험한 사업이고 저축은행도 위험한 사업이고 그리고 증권도 위험한 금융산업인데 거기는 규제를 계산할 때 규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계산합니까? 시장 가격으로 해요? 취득 원가로 해요? 그랬더니 나머지는 다 시장 가격으로 해요. 보험업만 취득했을 때 가격으로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삼성생명만 이렇게 이득 보게 해주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막 화를 냈더니 의원님 삼성생명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삼성화재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보험업만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이 계산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순천에 내려오는데 석간신문을 딱 폈더니 거기에 기사가 일면에 딱 나왔더라고요. 이 얘기가. 박용진이 목놓아 부르짖고 있는 이 얘기가 제가 68회 강연을 다니면서 이 얘기를 다 하고 다니니까 드디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삼성생명이 법에 위반해서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감독기관이 들여다보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검색하면 되느냐? 삼성생명, 삼성전자, 금융감독원 이렇게 쳐도 되고 윤석헌 쳐도 돼요. 윤석헌은 금융감독원장이에요. 그러면 딱 나와요. 이 기사가 뜰 거예요. 통합적으로 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영상 보고 이제 PPT로 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질문은 대한민국의 법은 왜 작동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 기득권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움직이고 있을까?를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YTN이 최근에 보도한 내용인데 한 1분 30초? 2분 정도가 돼요. 한번 보세요. 이거 여러분 보면 웃음이 절로 날 거예요. 보세요. 소리가 안 난다.
유튜브로 그냥 소리 좀 부탁드려요. 헌법 증여를 근절하겠다면서 규제를 만들었는데요. 상품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오히려 재벌 부담이 두껍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 정의선 부회장이 가장 큰 혜택을 입었는데요. 최민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정부는 재벌가의 편법 증여를 차단하겠다며 증여세법을 손질했습니다. 그룹의 비상장사를 싼 값에 자녀들에게 물려준 뒤 일감을 몰아주는 일이 재벌가 내의 관행처럼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친족회사나 그룹 계열사 등 특수관계 법인과의 내부거래 비율이 전체 매출의 30%를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과세 인원이나 금액이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줄곧 실효성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획재정부가 시행령 안에 뒤늦게 끼워 넣은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수출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수출 목적으로 해외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입법 예고안 안에는 과세 대상 매출 범위에 제품만 포함됐지만 나중에 확정된 안에서는 느닷없이 제품이 아닌 상품까지 추가된 겁니다. 세법에서 제품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고요. 상품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것은 제조업과 관계없이 도소매업이나 유통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작은 변화로 현대가는 막대한 혜택을 입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는 내부 거래 비율이 한때 80%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비스는 제조회사가 아닌 유통물류회사, 제품이 아닌 상품 거래까지 인정되는 문구로 정 부회장은 막대한 증여세를 피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2년 당시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238억 원 정도였지만 이 조항에 힘입어 무려 208억 원가량을 감면받았습니다. 글로비스의 해외 법인 거래가 늘면서 2014년 무렵부터는 아예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품이란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간 정 부회장이 냈어야 할 증여세는 무려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상품이란 단어는 어떻게 추가됐을까? 기획재정부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상품과 제품이라고 그게 뭐죠? 하나하나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거치다 보면요, 아니 뭐 상품만 쓰는데 뭐 그러면 제품도 넣어야지 하고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지. 그 상품 제품 그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런 정도 보시는 이런 정도 부분까지 확보했다 그런 것도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YTN 취재 결과 당시 재계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기획재정부의 입법 예고 이후 기재부를 찾아가 상품까지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전경련의 이런 요구는 얼마 안가 현실이 됐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막겠다고 법을 도입해놓고도 정작 담당 부처의 허술한 규제 설계 탓으로 재벌가 편법 증여에 되려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최명입니다. 일단 PPT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저 기사 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단어 하나를 넣으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금자 하나를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저렇게 상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정의선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만듭니다. 저게 저렇게 해서 현대자동차한테 이득이 갔다고 생각을 하면 에이 뭐 현대자동차 주주한테도 좋은 일이고 현대자동차 노동자들도 뭐 보너스를 더 받았겠지 하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 건 회사가 내는 게 아니라 개인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세금 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내라는 게 대한민국 상식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배웠죠? 네. 국민의 4대 의무가 뭐예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네 가지죠. 네. 우리는 그거 다 지키면서 살잖아. 그 군대도 안 가. 돈 있고 힘 있고 뺏기는 사람들의 애들.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아들이 6이에요. 우리
우리 아버지 형제분들이 다 군대 갔다 왔어. 우리 아버지는 아들만 셋이야. 나까지 다 군대 갔다 왔어. 나는 어쩌다가 아들이 또 둘이야. 아니 왜 우리들은 다 군대 갔다 오는데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10배가 우리가 그 병역 면제율이 10배가 넘는 데잖아요. 그럼 되겠어요? 황교안은 왜 군대 안 가? 진짜? 왜 안 갔다 왔어? 여러분 그런 왜 구조적으로 이런지 되게 우리가 좀 따져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다가 BBQ라고 써놨거든요. BBQ? BBQ가 뭐 하는 회사예요? 그래 반도체 만드는 회사보다는 밥 튀기는 회사가 여러분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여러분 있잖아요. 얼마 전에 BBQ 그 회장이 외박 일반출 뭐 이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나가 있는데 아들하고 딸이 회사 돈을 그 뭐 아들 용돈 뭐 생활비 이런 걸 다 회사 돈을 밀어주고 이래가지고 지금 뭐 보도가 돼서 난리가 났어요. 혹시 봤어요 뉴스? 그래 열심히 뉴스가 나와도 안 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아들한테 이 저 BBQ를 물려주는데 여러분도 몰랐던 거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BBQ는 닭 튀기는 회사다. 그죠? 이 회사가 그냥 단일 회사예요? 아니야. 계열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닭을 키우겠죠. 또 닭을 키워서 잡겠죠. 네. 운반해야 되겠죠. 닭을 튀기면 닭 튀기면 이제 튀기기 위해서 재료를 포장해서 막 배달하겠죠. 배달하는 회사, 그다음에 뭐 이런 회사 저런 회사 다 있는 거예요. 수많은 회사들이.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이 회사에 여러 회사에 그 BBQ 관련 회사에 지주회사가 하나 있어요. 지주회사가 이렇게 여러 회사를 이렇게 거느려. 이 지주회사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희한해. 제네시스예요. 현대자동차가 그게 제네시스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뭐 그 이름 하니까 그래. 닭튀기는 회사인데 제네시스예요. BBQ 회장님께서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사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증여를 해요. 증여세를 내. 남은 돈으로 그렇게 뭐 했냐? 소스 회사를 만들었어요. 소스 회사. 근데 소스 회사가 몇 천만 원을 만드나 봐. 난 잘 모르겠는데 솥단지 한 2개 걸어놓고 여기는 뭐 단맛, 여기는 매운맛 이런 거 하나 보지. 그래서 이제 소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BBQ 여기에 소스를 공급을 하는데 아마 뭐 그랬겠지. 100원이면 할 수 있는데 수익계약 맺어가지고 한 200원에 팔았겠죠. 그죠? 일방적으로 BBQ가 잘 되니까 BBQ 소스도 많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 소스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겠죠. 네. 소스 회사가 돈을 벌어서 어떻게 했냐?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계속 사요. 제네시스 지주사의 주식을 50%를 넘게 가짐으로써 자연스럽게 BBQ와 다른 계열사들, 내부 거래를 아까 잠깐 나왔죠. 내부 거래를 하는 그런 모든 관계를 다 지배를 합니다. 이 방법을 오뚜기도 썼어요. 이 방법을 다른 많은 회사들이 다 씁니다. 제 친구 회사도 씁니다. 이 방법을 가장 먼저 보여준 회사가 어디야? 삼성입니다. 그 회사가 이용했던 회사가 이름이 뭐예요? 에버랜드예요. 에버랜드 전환사채라고 검색해보세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여러분 20몇 년 전부터 그 준비를 해온 거예요. 삼성은. 대단한 회사예요. 에버랜드의 지금 이름이 뭐예요? 에버랜드의 지금 이름. 에버랜드 왜 저 사람이 저러나? 삼성 물산이에요.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을 먹어요. 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먹어요. 에버랜드를 처음에 저렇게 닭 튀기는 회사에서 소스 장악하듯이 삼성 전체가 에버랜드에 일감을 몰아주기 시작해갖고 막 키워요.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회사와 주주와 노동자와 우리 국민들이 이득을 본 게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하면 돼.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쭉쭉쭉 봐요. 이경 설명되잖아. YS가 1993년 8월 12일 날 기자회견을 저렇게 했어요. 2007년 10월 30일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으로 삼성 내부 문제를 고발하던 그 기자회견 기사예요. 이건희 회장이 나와서 사과했던 장면이에요. 제가 2017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센 거 하나 터뜨렸던 바로 그 기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실명법 제5조예요. 이 대화. 허무명, 마루치 아라치, 로버트 태권브이, 통길동, 장화와 홍련 얘기가 오고 가던 그 대화예요.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겨서 1093억 걷었다.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보험업 감독 규정 얘기예요. 자, 재벌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욕보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삼성그룹에서 로비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입니다. 옛날엔 비서실. 이 미래전략실의 사장이 장충기 사장입니다. 장충기 사장의 핸드폰을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봤더니 이런 문자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조봉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연합뉴스의 상무인데, 선배님, 삼성 사장을 선배님 그렇게 불러요. 로비 총괄업자를. 천박한 기사는 다루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정치적 위기 때마다 뉴스타파 디스패치가 센세이션한 기사를 내놓는데 그 배우가 더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회사는 절대 이런 이상한 기사를 쓰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박한 기사가 뭐예요?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에요. 아니 뭐 승리, 정준영은 난리가 났는데 회장님은 난리가 안 나죠? 왜? 보도를 안 하거든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배우가 나오면 배우를 보도하겠다는 충성 문자를 보내요. 이분은 누구예요? 전에 검찰총장 하셨던 분이에요. 검찰총장 하셨던 분이 장충기 사장을 뭐라고 불러요? 자네라고 부릅니다. 조그만 방송사 기자를 하고 있는 딸 얘기를 해요. 무언가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인도에 가고 싶어 한대요. 거기 가서 몇 년간 공부도 했으면 좋겠다면서 부탁을 내가 너한테 하는데, 부적격자라면 안 되겠지만 같은 조건이면 가급적이면 홍모모가 인도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래요. 홍모모가 누굴까요? 딸? 딸은 여기 있잖아. 내 딸 누구? 아빠가 임신인데 딸이 홍씨면 이상하잖아. 사위예요. 그래서 둘을 묶어서 인도로 보내갖고 이렇게 삼성그룹에 인도 법인이 있겠죠. 거기로 보내갖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저런 부탁을 문자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면 꽤 오래된 관계겠죠. 검찰총장 할 때 삼성 그러면 저 장충기 사장이 문자로 형님 뭐 부적격한 문제라면 안 되겠지만 우리 삼성 좀 빼주면 안 돼요? 라고 그랬을 때 들어줬을까 안 들어줬을까 그런 궁금함이 생각이 들죠. 이분은 장관 하셨던 분이에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것도 기재부 장관이었어요. 지금 성균관대학교 교수세요. 이 내용이 뭐예요? 골프장 부킹해달라는 얘기예요. 골프장 좀 공짜로 쓸 수 있게. 골프 치는 거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자기 돈으로 쳐야지. 이게 뭐야? 대한민국 장관까지 했던 양반이 골프장 잡아달라고. 이런 거 부탁하고 주고받는 관계예요. 이거 이제 가장 재밌는 경우인데요. 읽어볼게요. 이분은 아주 유력한 그 언론사 사장님이세요. 오랜만에 집에 일찍 들어와서 장 선배가 보내주신 꽃과 와인으로 와이프와 향기로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저녁 식사 시간을 선사해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하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이프하고
향기로운 시간 갖는 건 좋아요. 와인 마시는 것도 좋아요. 자기 돈으로 사서 마시면 되죠. 이런 걸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 있으면 기사를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고위공무원에 최근 10년간 삼성으로 간 케이스가 181건입니다. 작아서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경찰 요즘 뭐 버닝썬 사건 때문에 경찰 나오죠? 아니 버닝썬에 간 건 범죄 취급하고 버닝썬한테 돈 받은 거 혹시나 이런 재벌들하고 이런 유착관계 있는 건 괜찮은가? 모르겠네. 국방부,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 관세청, 국토교통부, 해양, 그 다음에 국정원, 외교부, 대통령실,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전부 다. 삼성만, 현대, 대우, LG, SK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월급 받아서 저기 국장, 과장, 차관, 장관까지 갔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들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선배들이 저렇게 가는 걸 보면 두 가지 생각을 하죠. 나도 언젠가 저기 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 회사가 저 회사한테 불리한 일, 재벌 대기업들한테 불리한 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갑질하는 거,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걸 감시하고 규제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안 해요. 경찰이 신호위반, 음주운전 잡아야 되는데 언제 내가 저 음주운전하는 사장님의 회사에서 일할지 모르니까 음주운전 단속을 안 해요. 그럼 되겠어요? 재벌 2세 지분율이 큰 회사일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땅 짓고 헤엄치는 거예요. 일감 몰아주기든 재벌 총수 일가가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게 무려 35조라는 거예요. 아까 봤죠? 글로비스. 그냥 글로비스라고 하는 저 물류회사 만들어가지고 현대자동차 만드는 차 다 하고 거기서 번 돈 다 개인적으로 가져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BBQ. 닭 튀기는 회사에서 소스에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지배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에버랜드가 어떻게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를 집어먹었는지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회사가 이득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개인이 이득을 가져가니까 제가 문제를 삼는 거예요.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면 들어보셨어요? 유니콘이 뭔지는 알죠? 뿔 있는 말, 행운의 상징. 그 유니콘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1조 한 2천억 원까지 10억 달러 이상의 창업한 지 10년이 되지 않은 신생 업체들 중에서 1조 달러를 1조 원을 넘어서는 회사를 얘기하는데 이게 2018년 세계 유니콘 클럽의 현황입니다. 1위가 어디예요? 1위. 어느 나라예요? 미국. 48.7%, 151개. 대한민국은 어디 있어요? 그 밑에 6개, 1.9%. 여러분, 혹시 우아한 형제들이 뭐하는 회사인 줄 알아요? 배달의 민족. 아이, 다 60대 어른들 가면 우아한 형제들 그러면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배달의 민족 그러면 배달 이렇게. 근데 이 웃긴 게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쿠팡, 그 다음에 뭐 엘로모바일, 비바 리퍼블리카 이런 데가 다 아직 재벌 대기업이 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아서 여기가 뭔가 훔칠 공간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자본주의 가장 최첨단의 나라지만요. 이미 100년 전에 그 미국에선 독점 재벌들하고 싸웠어요. 대통령이. 여러분 저 얼마 전에 미스터 선샤인 봤어요? 네. 미스터 선샤인의 그 이병헌을 조선에 가라고 했던 대통령 나오죠? 2탄인가 3탄. 혹시 봤어요? 그 대통령 이름이 시어도어 루즈벨트예요. 루즈벨트가 두 명이에요. 하나는 뭐 저기 미시시피강 여기 해가지고 뉴딜 정책을 했던 그분이 있고요. 그 양반 루즈벨트가 있고 그로부터 앞선 루즈벨트가 있는데 그 루즈벨트예요.
근데 그 양반이 미국의 뭐 철강 독점, 철도 독점, 금융 독점하고 싸워가지고 독점 재벌을 다 해체시켰고 지금도 미국의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독점 판정 받는 거예요. 거의 해체 수준을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제일 무서워하는 게 독점 판정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신생 기업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기업들이 커요. 우리나라는 재벌 기업이 다 장악함으로써 개인이 총수 일가가 이득을 가져가고 두 번째로 후발 기업들, 중소기업들, 새로운 기업들이 클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 더 문제죠. 올해는 어떻게 돼요? 차세대 유니콘 기업에 2019년도에 새로 올라가는 기업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 그냥 6개가 다예요. 끝.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후보 명단이.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걸 엊그저께 발표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경제 일반에서 기업들 사이에도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그 대기업 총수들이 기업을 장악하고 그 기업을 본인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기업을 키웠을 때 소비자들은 어때요? 여러분 내일 토요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토요일 아침이니까 빵을 먹는 걸로. 빵은 어디 가서 사세요? 파리바게트. 주말에 장은 어디 가서 보세요? 대형마트죠. 주말에 애인하고 영화를 봐요. 어디 가서 보세요? CGV. 순천에 CGV 하나 있대. 아까 보니까 여기 주로 차를 사면 무슨 차를 사요? 현대, 기아. 그렇습니다. 파리바게트 물론 뜰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CGV 물론 롯데 시네마도 있죠. 그다음에 뭐 이마트 홈플러스도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그렇게 시장에서 하나 혹은 2개 중에서 선택해요. 우리 모두 대부분이 지금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 핸드폰 안 사고 화이에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제가 한 사람 엄청 후회하고 있는 사람 내가 봤어요. 화이에 뭐 차 작동이 안 되는데 뭐가 잘 안 심어지고 막 그래서 황당해하던데 우리 시의원 한 명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은 할 수 없어요. 현대자동차, 이 말은 해야 되겠어요. 2016년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를 제가 엄청 조절합니다. 왜? 현대자동차가 여러분 우리 국내 소비자들을 얼마나 차별했는지 아세요? 미국에는 있잖아요. 가장 제4세대 에어백을 장착해서 내보내요. 4세대 에어백에는 뭐까지 있냐면 요 에어백이 앞에서만 터지고 옆에서만 터지는 게 아니고요. 특히 유리창 이 틀 있죠. 이 창틀까지 팍 튀겨서 그